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였군요. 깔끔하네요. 네. 금통위가 강 기자 내일이죠? 예. 예, 내일이고 지난달에 거의 한 3년 반 만에 이제 금리를 내렸어요. 네. 그러면 과연 한국은행 금통위가 2달 연속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 동결 쪽이냐, 어느 쪽이 조금 더 무게가 갈까요? 지금은 좀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네. 내일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이번 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이번 금통위의 관전 포인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위축된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한국은행이 2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느냐 이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은 동결과 일단 인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증권사나 뭐 다른 어떤 연구 전문 기관들의 어떤 평가를 보면 6대4 정도로 동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증권사들의 어떤 전망을 분석해 봤을 때 21개 증권사 가운데 13개 증권사가 현재 기준금리죠. 3%의 동결을 전망하고 있고 8개 증권사가 2.75%로 0.25%포인트를 이번 달에도 추가로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내일까지 8차례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에 앞선 전망치들을 보면은 동결과 인하 전망이 이번 달처럼 이렇게 팽팽히 맞섰던 적이 없어서 인하 가능성에도 충분히 좀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금리 결정 동결이 아직까지는 우세합니다만 예. 지난달에 한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걸 보면 인하에 대한 얘기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동결 쪽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뭐 여하튼요. MTN 자문단 조사 결과에서도 동결과 인하 전망이 5대3 정도였는데 동결에 대한 이유, 배경은 무엇인지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픽을 보시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먼저 동결 의견을 낸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 포인트를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인데요. 국내 경제가 2달 연속 금리를 내릴 만한 상황이냐 이 부분을 두고 판단을 이제 상황 인식을 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동결 측의 주장인 거죠. 그리고 어떤 유로존의 어떤 그 위기가 축소되고 있고 미국의 고용 지표도 최근에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또다시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은 지난달보다는 조금 약해졌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동결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달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를 이번 달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 대출 금리였던 그 최대 폭도 좀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 그 후속 그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다음 달에 나올 유럽과 미국의 어떤 경기 부양 정책 효과도 좀 확인해보고 난 뒤에 우리가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상당히 우리나라 그 하는 금통위가 상당히 좀 굼뜨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과연 2달 연속해서 금리를 인하할까? 갸우뚱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하반기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 또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금리를 인하를 해서 뭔가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네, 설득력 있는 지적이긴 한데요. 그 여러 가지 저희들의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국내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히 아실 수가 있는데요. 소비와 투자, 수출 등 여러 부분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말에 발표를 했었죠.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달 446억 달러였는데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8%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크게 수출이 꺾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지난 그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한 리먼 사태 직후죠. 2009년 10월 이후에 3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것입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그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은행은 이런 자료도 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제조업 업황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 달 기업들의 업황 전망 지수는 70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 전망치가 81이었으니까 무려 11포인트가 떨어져 버린 것인데 내수와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그만큼 기업 경기에 대해서 매우 안 좋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경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그런 어떤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준비한 내용이 있죠. 누구 이야기인가요? 이런 측면들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상보다
국내 경기가 이제 둔화가 더 커지면서 지금 정책의 방향이 내수 방어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연속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금리를 인하를 할 경우에 혹시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경기가 부진하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그렇죠. 고려사항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또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부담이 돼서 안 한다면 하반기로 또 미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9월이나 네. 10월에 또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거죠? 네,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달에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은 네. 하반기로 갈 때는 인하 여력이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 연말에는 대선도 있습니다. 대선도 있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한 그 부담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이번 달에 하지 않는다라면은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달이나 아니면 10월 달 중에는 한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가 지나간다면은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이 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국내외 경제 변동 상황을 지켜본 뒤에 한국은행이 선제 대응에 나선다면은 다음 달 아니면 뭐 이번 달에도 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그 판단이 매우 좀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 대응이란 말을 지난달 금리 인하를 할 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의 판단은 이미 늦었다. 그렇죠. 이건 선제 대응이 아니었다. 이미 경기가 주저앉고 있는 상황에서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선제 대응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번 달에도 좀 시기를 놓친다면은 또 다시 그런 또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그 국제 곡물가 급등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국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은행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좀 물가 부분이거든요. 물가 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그게 한국은행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물가 부담이 다소 적은 지난달 저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였거든요. 1%대로 물가 부담이 떨어졌죠. 조금 적은 이 시기에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 근데 그 이후 시기가 지나면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정리를 해보면은 굳이 이달이 아니더라도 연내 한 차례 더 추가 인하할 네.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높게 시장이 보는 근데 거고 중요한 건 시기고. 대선이 가까워져 오는 그리고 그러니까 연말 가까이에서는 가능성은 없고 9월이나 10월이면 차라리. 한 차례 네. 정도가 시기를 조금 당겨야 된다는. 지금 각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은 한국도 항상 따라갈 그렇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것을 감안해서 취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물론 이제 저희 방송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돈이 더 많이 돌고 주가는 또 오르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것이 또 우리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환율은 또 이제 오르게 되죠. 그래서 뭐 수출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이런 복합적인 게 좀 많이 있어서 일단은 내일 발표가 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그 이후에 또 해석까지도 저희가 계속 해봐야겠습니다. 네. 강효진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